아모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맨유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수가 단연코 디알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디알로가 지난 맨체스터 더비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극적인 기적의 극장승을 이끌었지만, 그 경기가 끝나자마자 디알로가 장기 재계약 협상이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맨유가 2024년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장기 재계약에 대한 제안을 이미 한 상태고 협상을 끝낼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아모린 감독이 테나 감독이 떠난 이후에 도착을 하자마자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디알로의 재계약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모린 감독이 디알로의 쓰임새를 굉장히 본인의 플랜에서 맨유의 스쿼드에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선수로 지목을 하고 있고, 실제로 디알로가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서 좋은 역할들을 잘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모림의 전술에서 디알로가 가지는 장점은 어떤 위치에서든 잘 사용될 수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특히나 디알로가 가장 자주 나왔던 위치가 오른쪽 윙백이잖아요. 이 윙백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아모린 감독이 측면 공격수를 잘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디알로가 나왔을 때 반대편에 있는 달로가 약간 내려오면서 포백이 되고요. 그리고 포백의 왼쪽에는 달로, 그리고 3백의 오른쪽에 마즈라이가 배치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백이 되면서 디알로를 높게 올리는 이러한 전략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쓰기 전에 기본적으로 맨유가 가지는 전술적인 특징은 상대를 전방으로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끌어낼 때 마즈라이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두 명의 센터백이 되고 더리우트가 올라오면서 미드필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오른쪽 왼쪽 윙백이 내려오면서 포백의 왼쪽과 오른쪽 선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윙백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중앙 수비수들도 수비를 끌어당기고 좌우 윙백들도 깊숙하게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디알로의 장점은 어떤 거냐면 역발 윙백이잖아요. 반대발을 쓰기 때문에 안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바라봤을 때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칸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미드필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달로, 오른쪽에 디알로가 배치가 되면 둘 다 안쪽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넘겨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디알로의 가장 큰 장점은 안쪽을 바라봤을 때 패스를 주는 선택지를 잘 가져가는 선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중앙 수비수인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가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 요로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내려오면서 두 명의 센터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윙백, 그리고 왼쪽 윙백에 있는 디알로가 내려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왼쪽에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가 압박을 하니까 오나나에게 패스를 넘겨주고요. 그리고 오나나가 압박을 당하니까 오나나는 요로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럼 요로는 또 압박을 당하니까 한 명 한 명씩 이제 끌어내는 거죠. 요로가 압박을 당하는 순간 왼쪽에서 디알로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알로에게 요로가 볼을 받아서 패스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를 한 명 한 명씩 끌어내는 거죠. 끌어내고 끌어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디알로가 볼을 받는 상태인데, 여기서 디알로가 볼을 받는 순간 안쪽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안쪽을 바라봤을 때 일단 디알로의 드리블 능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상대가 압박을 들어왔을 때 그냥 디알로가 볼을 잡아서 본인이 끌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근데 공간이 없으면 안쪽을 바라보고 이 안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 공급을 해줄 때 왼발을 쓰기도 하고요. 패스의 길을 잘 찾는 선수다 보니까 플레이메이킹도 가능한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걸 잘해주기 때문에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줬다가 다시금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프로세스를 오른쪽 라인에서 디알로가 잘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와 있으니까 상대의 중앙에 있는 선수를 한 명 붙잡아주고 있어서 중앙에 공간이 많이 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결국에는 이 더리우트가 올라와서 미드필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나는 건데, 이 공간을 활용해서 디알로가 패스를 보내주는 걸 볼 수가 있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면도 보면 맨유가 볼을 계속 뒤쪽에서 주고받으면서 상대의 압박을 앞으로 끌어내는 동시에 한쪽 측면으로 끌어내고 있어요. 그때 볼을 받은 선수가 달로였는데 달로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오른쪽 윙백 디알로가 있었죠. 디알로가 내려오면서 볼을 잡는데 결국에는 디알로가 앞쪽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상대 수비가 디알로를 향해서 딸려 나와요. 그러면 그때 중앙에 있던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고요. 그럼 여기서 디알로는 볼을 받은 다음에 볼을 받자마자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디알로가 안쪽을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확인을 하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이번엔 레시포드가 뛰어들어가면서 디알로의 패스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디알로가 기본적으로는 공격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레시포드가 가운데 있다가 측면으로 뛰면서 수비를 또 끌고 나가니까 디알로는 측면에서 멈춰있지 않고 올라가면서 다시금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온더볼과 오프더볼이 모두 가능한 선수, 그리고 중앙으로 내려오는 것도 가능하고 측면으로 빠지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레시포드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냈을 때 디알로가 어느샌가 들어와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면에서 아모린 감독의 데뷔전에서 첫 번째 골이 나왔었죠. 이 장면을 보면 왼쪽에 있는 센터백이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고, 그리고 오나나에게 주고, 오나나가 볼을 받을 때는 또 수비가 한 명 끌려 나가고, 그러면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또다시 오나나는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그러면 또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끌려 나가게 되는데, 끌려 나가면 다시금 내려오고 있는 디알로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럼 디알로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고 있고, 디알로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앞쪽에 있었던 상대 선수가 디알로를 따라오는데, 그 순간 디알로가 볼을 받자마자 또다시 안쪽을 바라보면서 본인에게 수비가 딸려 놓으니까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디알로가 패스를 보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공간에서 일단 공간이 만들어졌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또 나오면서 수비를 끌어내니까 디알로가 멈춰있지 않고 뒤쪽에 있다가 앞으로 달리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를 끌어당긴 것을 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디알로가 측면 공간에서 직접 볼을 여기서부터 끌고 올라가면서 완전히 수비를 무너뜨렸죠. 그래서 이 득점 장면에서 레시포드가 득점을 하면서 아모린 감독의 데뷔전 1분 만에 득점한 선수는 레시포드였는데, 레시포드보다 아마 아모린 감독은 디알로의 움직임을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후방에서 어떻게 탈압박을 해 나오느냐, 그 시퀀스를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오른쪽 라인에서 디알로가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당겨주기도 하고 안쪽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면서 오프 더 볼 플레이를 통해서 공간을 찾아서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그 움직임들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면서 득점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디알로가 오른쪽 윙백이 아니라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 나왔을 때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디알로가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호일룬의 이 오른쪽 라인에서 뛸 때가 최근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수비가 오른쪽 윙백이 수비를 끌어냈을 때 이때 또다시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을 찾아서 움직일 때 수비가 또 끌려 나가면 이때 가운데 있는 호일룬이 또 뛰어들어가고, 연쇄적인 이 움직임을 위해서 안쪽에 있는 선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측면으로 움직였다가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이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 돼요. 근데 일단 디알로가 이 오프 더 볼에 굉장히 특출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 아모린 감독의 핵심은 모든 선수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졌을 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좋은 공간을 찾아서 또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특히나 최근에 맨유가 어떤 형태를 만드냐면, 공격을 할 때도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와서 중앙에 많은 선수를 배치를 해요. 그 중앙에 많은 선수가 배치되니까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오면 뭐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격진에도 선수가 정말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 공격진에 수비가 쏠려 있을 때 디알로가 좋은 공간을 또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도 디알로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지고, 그리고 중앙에 3백의 중앙 수비수가 올라오면서 가운데 공간에 선수가 많으니까 맨유가 최근에 보여주는 이 패턴은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혹은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 계속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디알로가 뛰어들어가는 것도 해야 되지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죠. 다른 선수들이 공간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런 대표적인 장면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장면을 보면 맨유가 미드필더 라인에 더리우트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앙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면, 가운데 있는 우가르테가 일부러 조금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오른쪽으로 쏠리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죠. 이 위치에 이제 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오고 있지만 이 위치에서도 디알로가 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디알로가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 있지만, 여기서 우가르테가 미드필더를 한 명 끌어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볼을 받자마자 안쪽에서 볼을 받는 움직임을 가져감과 동시에 수비가 끌려 나오죠. 그럼 끌려 나갈 때 미드필더 라인에 있던 선수가 이 모습을 보고 올라가요.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 우가르테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올라오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아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가르테가 높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가운데서 계속 내려왔다 올라갔다 측면으로 빠졌다 움직였다 하면서 흐트러트린 다음에 그 공간을 쓰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 밑에 있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들은 내려와서도 볼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측면으로 빠지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런 역할을 디알로가 너무나 잘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맨체스터 더비 때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오른쪽에 마즈라이가 볼을 받고 있고요. 마즈라이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에 호일룬,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디알로, 미드필더 라인에서 올라온 마이누까지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중앙 수비수가 하나 올라오기 때문에 마이누 같은 선수가 올라가서 또 숫자를 늘려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즈라이가 본인에게 다가오는 마이누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면 당연히 마이누가 요 앞공간, 그러니까 디알로의 뒷공간에서 볼을 잡으니까 수비수들이 앞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 순간 디알로가 마이누에게 수비가 쏠릴 때 약간 뒤로 빠져서 라인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뒤로 약간 살짝 빠져서 라인을 타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달려나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에 선언되긴 했는데 이런 움직임,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뛰어나가니까 여기서 패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맨유의 선수들이 가운데에 많이 배치가 되면서 상대의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때 좋은 공간을 디알로가 본인이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고 디알로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뻔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사이드 선언됐지만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그게 득점으로도 연결이 돼요. 이 장면에서 이 득점 장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아모린 감독이 좋아하는 패턴인 거예요. 계속 똑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앞쪽에 있는 선수가 한 칸 내려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부터 시작이에요. 원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지르크지, 디알로 이렇게 3명의 공격수고 미드필더 라인에 2명의 미드필더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가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한 명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 있었던 지르크지가 또 내려오면서 수비를 하나 더 끌어내요. 그 순간 마이누가 살짝 올라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또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가장 반대편에 있었던 디알로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결국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패스가 들어갈 때 앞쪽으로 올라가 있었던 마이누에게 수비가 신경이 쏠려 있고 지르크지에게 신경이 한 명 더 쏠려 있고 심지어 측면에 달려나가는 달로 때문에 또 수비가 한 명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던 디알로가 좋은 공간을 찾아서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움직임 자체가 맨유가 연습을 하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디알로가 여기서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게 뭐 극장골이었잖아요. 이런 득점이 어쨌든 맨유가 좋은 건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끌어내면서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에 의해서 나온다는 건데, 그 움직임을 디알로가 최전방 공격수 밑에 자리에서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디알로의 장점은 뭐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윙백에서도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잘 공급해줄 수도 있고 돌파도 가능하고 측면을 넓게 써주는 윙백의 움직임도 가능하고 등등등, 이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윙백에 두든 아니면 뭐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두든 어떤 위치에 두든 본인의 몫을 할 수 있는 정말 전술적인 키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알로가 앞으로 이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의 새로운 맨유의 이 시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공격수가 되어주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뭐 레시포드가 사실은 과거에는 디알로의 포지션이었잖아요. 팀에서 정말 기대를 많이 받고 정말 이 팀을 미래에 이끌어갈 만한 선수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역할이 디알로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 같고요. 디알로가 충분히 그럴 만한 재능과 잠재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아모린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디알로를 재계약을 하고 싶어하고 본인의 전술적인 키 플레이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